음식뿐만 아니라 약, 정맥주사 다 금지로 돼 있다고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지금 화나고 있고 소리 지르다고 그러고 싸운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이승현 교수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김세력이 교수입니다. 교수님, 사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많이 접했던 환자분들의 나라 간식을 먹으면서 나라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해요. 아, 좋습니다. 네. 많이 보던 간식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대추 아닌가요? 네. 네. 저희 아랍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종종 챙겨와서 드시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는데요. 맞아요. 되게 네. 잘 드시는 간식들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상당히 다네요. 네, 굉장히 달콤하고 쫀득하고 맛있는데요. 대취하다 보니까 저희 아랍 환자들 막 생각이 나네요. 되게 복잡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미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런데도 이제 허리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와서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술 받는 게 너무 겁이 난다고 그냥 돌아가셨던 분이죠. 아, 맞아요. 그분. 맞아요. 네. 그랬다가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져가지고 오신 거죠. 그때는 이미 하지마비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다 해서 신경외과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수술 일정을 바로 빠르게 잡아서 이제 입원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환자분이 너무 겁이 난다고 취소하고 그랬죠. 퇴원하고 여러 번 아니, 수술 반복하셨잖아요. 전날 바로 네. 취소했던 그 환자죠? 네. 그래서 센터에서 한번 환자분을 만나 뵙고 면담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주저주저 했던 이유가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환자분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낯선 나라에서 또 다른 언어로 그냥 이렇게 문서상의 이야기들을 전해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또 안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 그날 거의 1시간 정도 환자분하고 면담하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코디네이터가 상주를 하고 있어서 좀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겠다 하셨었죠. 사실은 제일 믿음이 많이 가고 제일 맞아요. 신뢰가 되고 또 미묘한 부분들까지도 그렇죠. 소통이 그냥 잘 아무리 되기 뭐 때문에 대학교에서 뭐 언어를 배웠다고 해서 그 뉘앙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할 수는 일반 없기 통역분들하고 때문에 그렇죠. 다를 수가 차이가 있죠. 많이 나죠. 예. 다행히게도 환자분이 완전히 회복을 하셨어요. 본인의 경험을 오히려 이제는 입원해 계신 다른 아랍 환자들한테 전파를 하면서 아, 맞아요. 그때 막 안심을 방과마다 시키고, 다니면서 네. 아, 괜찮다고 여기 병원이 네. 좋으니까 뭐 그래서 수술하면은 다른 환자분들도 되게 걱정을 덜고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죠. 중동 국가에는 그 라마단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는 그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제때 약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드시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음식뿐만 아니라 약, 그 정맥주사 뭐 다 이게 금지로 돼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거부를 하고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저는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면은 사실은 치료 방식을 그거는 지키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에 상주하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저랑 같이 다니시거든요. 본인하고 같은 국적 또는 비슷한 그 국가에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에서 좀 더 신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이제 따라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웨하스가 준비가 됐는데요. 러시아에서 의과대학 공부를 하신 우리 세르게이 교수님 어떠신가요?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러시아에서는 이건 와플이라고 불러요. 밥 같은 바삭하고 또 속은 또 촉촉하니까 약간 좀 러시아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막 강해 보이고 근데 사귀어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되게 부드러워지잖아요. 되게 정도 많고. 교수님은 특히 이제 러시아어권 환자분들하고 인연이 참 많으시죠. 아무래도 그쪽에서 공부를 하셨었고 또 태어나기도 하셨기 때문에. 네. 최근에 한 환자가 참 기억에 남는데 되게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오셨던 분, 신경과에 의뢰가 왔는데 다발성 신경병증 환자인데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아지진 않고 계속 나빠지기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의뢰가 왔는데 본인이 뭐 독일, 뭐 이스라엘 다 치료받았는데 나아지지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일단 신경과에 이거를 이제 의뢰를 했는데 검토를 하시고 이거는 2차적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신경과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질병에 의해서 혈액종양내과인 것 그렇게 발현이 같다라고 됐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환자가 왔을 때는 친구들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 거의 끌려다시피 왔더라고요. 오고 싶진 않았대요, 한국에. 왜냐하면 이제 독일이나 이스라엘 대가들한테 뭐 치료를 받았는데 나아지지는 않는데 굳이 왜 한국까지를 가야 되느냐. 근데 이제 친구하고 부인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별 검사를 다 했었고, 여기 다시 내가 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냥 다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차피 여기 와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혈액종양내과에서 골수 검사를 좀 해야겠다. 그때 기억나시죠? 안 하겠다고. 내가 이미 이스라엘에서 했는데 내가 여기서 왜 해야 되냐고. 그래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완전히 본인이 생각하는 질환보다도 완전히 다른 희귀 질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진료를 받지만 한국에서 진단을 찾은 거네요. 맞아요. 네. 이 얘기 들어보니까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진단하기 되게 어려운 까다로운 질환이더라고요. 포엠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오진을 많이 하는 질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진돼서 치료 플랜이 완전히 바뀌었죠. 골수 이식까지 받고 그랬었던 거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3개월 뒤에 왔었는데 조금 달라졌어요, 사람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최근에 또 5월 달에 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딴 사람이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상당히 해피하고 생활의 질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도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역시 한국 의료가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환자도 의뢰 연결해주고 그러셨던 걸로 예,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러시아 환자들의 의뢰나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러시아어권 환자들하고 한국 환자들 양쪽을 다 경험했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카트에 이제 환자 운송하잖아요. 이게 보통 다리 먼저 가고, 머리, 다리 위치. 예, 그렇죠. 우리는 안전성 때문에 머리 앞으로 안 가고. 근데 러시아는 반대거든요. 죽은 사람만 다리 앞으로 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머리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 해프닝이 상당히 많았었던 거죠. 수술장에서 나왔는데 네가 죽었어? 그런 가족분들이 환자들이 놀라셨겠네요. 네, 맞아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 사람들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딱딱하고 좀 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센 되게 편이죠. 센 편이라고 막 소리 지르다고 그러고 막 싸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막 지금 화나고 있고 뭐 근데 제가 가서 물어보면은 전혀 화난 것도 없고 본인이 그냥 뭐 예를 들면 당황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것 뿐인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죠. 이건 무슨 간식인가요, 교수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칠리가 먹는 건포도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건포도를 많이 즐겨 먹는군요. 네, 맞습니다. 워낙 또 포도가 많이 나는 나라라서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한국에서 먹던 건포도보다 당도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우즈베키스탄의 포도가 상당히 달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상당히 강하고 그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즈벡 사람들이 상당히 밝고 그리고 따뜻하고 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저희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우즈베키스탄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독일마저도 사실은 건강검진을 하려면 보통 2박 3일, 3박 4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건강검진은 길어봤자 6시간, 7시간이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환자 기억 안 나시나요? 아버지가 보냈다고 자기는 안 하게도 되는데 건강한데 근데 이제 우리 검진을 했는데 폐에 이상한 석연이 좀 있었어요. 폐에 약간 좀 결절같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상당히 조금 크기도 있었고 근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의심은 이제 폐암으로 됐었거든. 그때 환자분이 되게 많이 놀라셨었겠어요. 다 놀랐죠. 사실은 본인이 나온 건강한데 무슨 검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추가 검사를 해서 거의 확실하게 그 폐암이라는 거 완전 초기 예, 상태여가지고 좀 수술 잘 받고. 그 수술을 잘 받고 회복을 잘 돼서 이제 출국을 하셨죠. 우즈베키스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하고 좀 달라서 생겼던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근데 오히려 문화가 그렇게 많은 차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전통적인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항상 모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에 대한 예우 거의 한국이랑 비슷한 거. 지난번에 교수님 출장 가셨을 때 네. 느끼셨죠? 저도 사실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랍권을 간다든지 할 때는 왼손, 오른손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알려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갈 때는 딱히 그런 게 없이 가서도 편하게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환자분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나는 환자가 있을까요? 항상 그 아이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기였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다리 쪽에 발가락이 발달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아기였는데 그때는 아마 5살 정도였는데 우리 병원에 와서 정형외과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교정을 받고 그래서 최근에 또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걸어서 다니고 뭐 이런 동영상을 보내가지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아, 그때는 여기서는 항상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 진료과에서 이제 외국인 환자들이 어떤 경로로 우리 병원을 찾게 되고 여기에 머무는 동안 국제진료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저희 센터에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전화로 할 수가 있고요.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병원에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 환자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픈 환자를 자기 몸처럼 걱정하고 돌보는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을 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환자들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든 전부 다 귀중한 생명이잖아요. 이런 저희의 마음이 세계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